전문가의 시선으로 글로벌 시장의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인베스팅닷컴, 오늘도 인베스팅닷컴 허재범 지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가장 시장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외환 시장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인베스팅닷컴에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뉴스가 무엇인지를 좀 보여드리면 외환율이 중요한지를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 모스트 파퓰러 뉴스를 좀 올려놨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인베스팅닷컴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뉴스 1위가 바로 이겁니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게 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식들도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주식과 관련된 뉴스가 가장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위안화 가치가 7위안을 깨고 떨어진 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예, 그 부분이 일단 7위안은 심리적인 어떤 저항선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7위안 그 달러당 7위안을 깨웠다는 것은 그 위안화가 약세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네네. 그 부분은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2008년 5월 이래 처음으로 이 정도까지 최저치까지 빠진 거죠. 네. 이 부분이 지금 앞서도 간단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목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달러에 상당하는 중국 제품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트위터로 선언을 했죠. 네네. 이제 거기에 대한 중국의 아주 맞장수죠. 결국은 관세를 올리더라도 중국 화폐가 위안 화폐가 약세가 되면은 네. 그 관세 인상에 대한 부분을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10% 관세를 올려도 예.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렇죠. 똑같은 가격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맞불을 놓은 거죠. 중국 그리고 무엇보다 이 환율은 시장이 정하는 것입니다만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시장이 정한다기보다 고시 환율이 매일 아침에 그렇죠. 발표가 되거든요. 네. 중국 중앙은행이죠. 중국 외환 당국이 이 달러당 7위안까지 빠지는 것을 네. 방관했다는 이야기는 즉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에 대한 맞장수를 그대로 방어를 지금 하겠다. 방어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7위안을 넘어선 것을 걱정하는 이유는 이게 그럼 환율 전쟁으로 번지나이잖아요. 근데 환율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과 함께 환율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에 대한 질문을 또 같이 드리고 싶어요. 일단 환율 전쟁이 되면은 그 부분은 미국도 피해를 보게 되죠. 네네. 즉 미국의 수출품, 중국 수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됨으로써 중국의 수요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죠. 네네. 즉 중국 위안화뿐만 아니라 또 주변국에서도 자국의 화폐를 절하시킬 수가 있죠. 즉 화폐가 달러에 대해서 네네. 약세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달러 약세를 위안화 약세를 만들면서 중국의 수출 네. 여지를 더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 전쟁, 제가 한 번도 환율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과거에 환율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어떤 현상들이 좀 있었을까요? 과거의 환율 전쟁이라고 하면은 환율 전쟁보다는 비근한 예로 저희가 1997년 8년 네네. IMF 네네. 구제금융을 받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1달러당 2,000원까지 맞아요. 순식간에 갔었죠. 네. 이제 그와 같이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저희 수출하는 기업들은 아무리 물건을 팔아도 네. 그만한 수익이 안 되는 거죠. 네네. 워낙 약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또 저희 같이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 마진이 적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피해가 생기는 거죠. 근데 환율 전쟁이라고 하면은 일단 과거의 어떤 경험에서 보면은 일본도 한번 시도를 했다가 된통당한 적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중국은 몇 번 이런 시도를 했었습니다만은 중국도 지금과 같은 상황은 어차피 미국에서의 무역 전쟁을 관세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방어 조치로서의 일단 위안화 약세 방관이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이게 환율 전쟁으로까지 번진다는 것은 조금 과도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느 정도 지금 그 강대강의 저 대치 국면에서 네네.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협상이나 그 대화를 하게 되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가게 되죠. 일본의 말씀 중에 예. 일본이 한번 시도를 했었다가 된통 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사례가 정확하게 저도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일본이 달러에 대해서 예나 약세를 의도적으로 한 적이 네네.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의 그 수출, 대미 수출이나 그 대유럽 수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우위권을 차지하려고 했다가 그 부분이 그 미국이나 유럽의 강한 반발로 인해서 네네. 한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위안화 가치와 연동성이 좀 높다고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꽤 급격하게 떨어져서요. 1,200원을 넘어서서 지금 크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이게 좀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세요? 저 국내 모 정권사에 따르면은 그 중국 위안화와 저희 한국 원화의 상관 개수가 네. 0.84입니다. 즉 10일 동안 10일 중에 8일은 위안화와 그 원화가 같은 방향으로 네네. 흐른다는 거죠. 그런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달러당 7위안선을 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 원화는 달러당 지금 1,200선을 넘었죠. 네. 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1,250원까지 지금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1,250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 급격한 원화의 약세는 결국 저희 한국 경제나 금융시장에 그 파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저희 외환 당국에서 그 개입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저도 어제 화학회사의 구매팀에서 일하는 친구랑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제 구매팀이니까 해외에서 이제 자재를 사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서 지금 예산을 다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지금 구매를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좀 환율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저도 좀 심각하게 그렇죠. 걱정이 되는 상태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화 가치가 또 급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네.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100엔당 저희 원화의 부분이죠. 지금 네네. 엔화의 지금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지금 달러에 대해서도 엔화는 상당히 강세죠. 네. 즉, 보통 이런 시장이 어제와 같은 시장 같은 주가가 폭락을 하고 채권 가격이 그렇게 되면은 안전자산이죠. 네. 미국채 가격이 오르고 즉 수익률이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금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통화 중에서는 프랑스 엔화하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프랑 네. 이 안전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화는 달러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1달러당 엔화가 한 110원대 위였죠.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106원대니까 상당히 강세가 됐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가족들이 아직 일본에 살고 있기 네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가족들한테 생활비를 보내준다고 할 경우 지금 현재 지난달만 하더라도 약 한 1,08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네. 지금 100엔당 1,08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1,150원이니까 제가 더 손해를 보게 되죠. 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제만 하더라도 100엔당 1,140원에서 1,15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일단 달러의 약세가 어느 정도 엔화에 대해서 네네. 지속될까에 따라서 또 위안화의 약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까에 따라서 사실상 1,150원 선은 쉽게 넘어가고 1,200까지도 가능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엔화가요? 예, 즉 100엔당 1,200원이 되는 거죠. 엔화 강세가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많이 인식을 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엔화 강세가 되게 되면은 저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네네. 수입품의 원자재가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비싸게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저희 수출 그 일본 업체들하고 경쟁하는 업체들, 수출 업체들은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면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무역 마찰을 통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보다는 예. 일본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렇게 엔화 강세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 업체들에게, 우리 기업들에게 굉장히 전체적인 안 좋-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그 대일 무역 관계는 과거 오랜 기간 동안 무역 적자를 보고 네네.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일 관계에서 무역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엔화 강세는 저희들한테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되는 거죠. 네.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준비해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네. 그 지금 그 제가 화이트리스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를 봤습니다만 그 저희 한국이 그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네. 맞불을 놨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총 그 83개 종목이 네. 저희들한테 이제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만 네네. 저희가 일본의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은 일본이 저희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14개 종목밖에 안 됩니다. 네. 그 14개 종목 중에서 문제는 이 14개 종목의 그 철강 제품이나 그런 네. 부분들인데 대부분이 교체 가능한 겁니다. 네. 대체 가능한 다른 외국으로부터 대체 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별로 큰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철강이 9개 종목이고 네. 화학이 3개 종목, 조선이 2개 종목인데 일단 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그 저희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질산하고 황질산. 네네. 이런 물질은 그 정밀 화학 제품이나 의료 관련 제품 제조에 많이 사용되죠. 그리고 일본이 저희 쪽에 의존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할로겐 화물이 네. 그 일본이 지금 한국산에 상당히 의존도가 높죠. 약 90%에 가까운 의존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 상당히 일본의 치명적인 부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화학 제품 3종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일본이 다른 나라로부터 소싱을 할 수 있다는 네네. 그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 과연 저희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그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가의 문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을 때 83개 정도의 품목에서 우리나라에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했을 때는 14개 품목을 그렇죠.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고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그 일본이 그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대부분이고 화학 제품 3종목에 대해서만큼은 일본이 어느 정도 한국산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피해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83개나 되는 많은 품목, 우리나라의 많은 품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운데 예. 엔화 가치까지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 물품들을 수입하던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구매 그 가격 그 예산을 가지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율로는 그 구매 예산을 초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매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네. 건데 이 정도로 어쩌면 저는 사면초가처럼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게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만 서로 강대강으로 맞붙는 것이 현실적인 다양은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좀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분석이 나올까요? 지금 현재 그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부분 이 부분은 일본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일본이 또 다른 네. 그 제3의 안을 준비 중에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네. 결국은 지금 현재 그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제1동포가 약 100만에 가깝죠. 네네. 제1동포뿐만 아니라 저희 주재원들, 그리고 한국인들이 일본에 사는 분들이 그분들의 그 한국 송금, 네. 대외 송금 규제가 붙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설도 지금 예. 나오나요? 그리고 또 그 일본으로의 비자 네. 문제도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갈 때 비자를 그렇죠. 규제하겠다. 예. 지금 현재는 90일 그 무비자로 네네. 방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전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국내 증시가 사실 이런 영향들을 어제 다 반영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네.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좀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오나요? 지금 현재 그 달러에 대해서도 원화가 약세, 네. 그다음에 이엔화에 대해서도 지금 급격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 환율이 환율로 인한 저희 금융시장, 네네. 즉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타격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차손도 계속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좀 피해 나가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팅닷컴 허재범 지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